안녕하세요. 위포트에서 회계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황유나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회계학 공부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객관식 회계학 천재 요거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강사 소개인데 비전공자를 위한 가장 쉬운 회계학. 저는 말을 쉽게 하는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학의 회자도 모르는 사람도 손쉽게 회계학을 정복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일단 저의 스펙인데 뭐 중요한 거 아니지.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회계학 강사다 이거예요.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멈춰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굳이 그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기업 회계학 소개를 대략적으로 시켜드릴게요. 먼저 회계는 크게 범위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공기업에서는 세무회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세무회계도 출제하는 공기업도 일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세무회계를 별도로 공부하기는 가성비가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요 세무회계는 세법이라고도 불리는데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법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잖아요. 본인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을 좀 준비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미 세법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은 세무회계까지 출제하는 공기업을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세법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세법 나오는 공기업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걔네들은 배제하시고요. 아니면은 쓴다 하더라도 세무회계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세무회계는 별도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미 공부한 사람만 가져가자. 그리고 재무회계는 회계학을 출제하는 공기업이라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기업마다 난이도 차이는 조금씩 있겠지만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요. 출제하는 기업도 있고 출제하지 아니하는 기업도 있고요. 근데 원가관리회계 출제한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 시험처럼 원가관리회계 빡세게 공부할 건 아니고요. 원가관리회계 혹시라도 원가관리회계 나오는 공기업에 지원을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공기업 과정에서 원가관리회계 다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텝 1 회계원리, 스텝 2 기본이론 이미 수강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스텝 3 객관식 천재 이걸 다룰 거예요. 먼저 스텝 1은요. 회계원리에 대해서만 다뤄요. 그 다음에 스텝 2는요.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요 전범위에 걸친 기본적인 이론을 다뤄요. 근데 요 기본 이론을 들었다고 해서 실전에 투입할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요 객관식 천재는요, 요 스텝 2랑 동일한 범위에 대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진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친구들은요, 요것만 들어도 알아서 문제를 다 풀어 제끼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라면은 객관식 천재를 수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극소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요 객관식 천재까지 수강을 하셔야 합격하기 위한 충분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것만 들어도 되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것만 들어도 괜찮고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객관식 천재까지 듣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회계원리는요. 통합전공 시험에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전공, 경영정대 법학행정 범위는 넓지만 깊이는 좀 얕은 편이에요. 통합전공 시험을 노린다면은 회계는요. 딱 회계원리 수준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통합전공 출제하는 기업에 지원한다 그러면은 스텝 2, 3 전혀 필요 없고요. 스텝 1만 딱 공부하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경통합전공으로 시험 보는 기업들 많이 응시하거든요. 요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상경통합이라면은 경영정제 전문학을 출제되고요. 회계학은 경영학의 일부예요. 그래서 통합전공보다 좀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돼요. 또 중급회계, 고급회계, 원가관리회계 다 공부해야 된다. 다만 기업마다 거의 중급회계만 출제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고급회계나 원가관리회계도 추가로 출제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에 맞춰서 어디까지를 공부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경통합이라면은 스텝 2 회계학 기본이론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스텝 3 회계학 객관식 천재
여기까지 수강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리고 본인이 공부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 이론까지만 수강하는 것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천재까지 좀 들으시라고. 그 다음에 단일 전공도 있는데 단일 전공은 경영학만 출제되거든요. 경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회계학은 경영학의 일부고. 그래서 상경통합에 비해서 단일 전공은요, 회계학의 출제 비중이 더 높아져요. 근데 출제 범위나 난이도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경통합이나 단일 전공이나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또 경영 단일도요, 회계 원리 스텝 1 들으시고, 스텝 2 기본 이론 들으시고, 스텝 3 객관식 천재 들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B매치 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고로 여기 스텝 2, 스텝 3에서 제가 심화라는 내용을 별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기본의 이론에도 약간 지엽적이고 어려운 내용 심화로 뺐고요. 동일한 주제도 객관식에도 심화를 뺐어요. 요거는요. 상경통합이나 단일 전공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 심화 내용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다. 제가 심화라고 별도로 체크해둔 부분은요. B매치를 노리는 학생들이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B매치가 아니어도 일반 공기업 중에서도 가스공사나 도로공사 시험을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일반 공기업이거든요. 이런 데까지 노리고요. 이런 기업에 입사를 노리고 있는데 나는 회계에서 고득점 노린다 그러면은 B매치처럼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악명 높은 일반 공기업에 지원한다면은 심화 내용까지 공부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근데 내가 B매치나 도로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심화는 빼고 나머지 내용만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공기업의 꽃은 A매치잖아요. A매치는요. 회계사 2차 수준의 공부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A매치를 노리시는 분들은요. 공기업용 강의를 수강하는 것보다는요. 회계사 2차 강의까지 회계사용 강의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나의 회계사 2차 강의를 추천드리니까 여러분들 A매치를 준비한다면은 내 강의 수강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기업 객관식 회계학 천재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총 55개 유형으로 나눠서요.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하나하나 차례차례 공부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유형별로 심화 문제는 심화라고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는 일반 공기업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스킵하는 게 좋고요. B매치 공기업을 준비하다던가 일반 공기업 중에서도 악명 높은 기업을 준비한다면은 심화 문제까지 같이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학습 순서 이거 또 꼭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텝 2 기본 이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기본 이론 안 듣고 객관식 천재부터 들어서 객관식 문제 풀이만 해서 시험장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기본 이론 듣고 객관식을 들어야지 기본 이론 안 듣고 객관식만 들으면 이거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기본 이론 강의 반드시 수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 이미 수강하고 복습도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돼요. 또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요. 일단은 기본 이론 여러분들 완강했다고 쳐요. 그리고 또 객관식 천재 수강할 거잖아요. 객관식 천재 동영상 강의 수강하기 전에 이에 관련된 기본서 내용을 한번 예제 위주로 복습을 싹 하고 요 천재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학습 효과가 극대화가 될 거예요. 복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객관식 강의 들으면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내가 부탁할게 제발. 이거 안 하고 냅다 객관식 강의 듣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좋은 결과 얻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문제 리스트. 그래서 문제가 1000개나 있어서 이걸 다 풀어보기는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문제 리스트 요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핵심 문제 리스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핵심 문제 위주로만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에요. 요거는 제가 종업표에 첨부할 테니까 종업표에 요거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종업표 요청하는 방법은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단원별 모의고사예요. 먼저 첫 번째로 유형별 문제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이거는 챕터별로 모의고사를 모아놨거든요. 10문제짜리 8회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진도를 나가면서 먼저 첫 번째 모의고사에 대한 진도가 끝났다. 그럼 첫 번째 모의고사 풀어보고 두 번째 범위에 대한 진도가 끝났다. 두 번째 진도 단원별 모의고사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갈 때마다 그때그때 이걸로 실력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또 있네. 바로 실전 모의고사예요. 실전 모의고사는 일반 공기업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단원별 모의고사랑 난이도는 비스무리한데 대신 얘는 전범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 천재를 완강한 다음에 실력 점검 차원에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거 완강한 분을 보세요. 단원별 모의고사는 진도 나가면서 그때그때 맞춰서 보시고, 여기 실전 모의고사는 완강한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고난도 모의고사 있거든요. 이거는 B매치 난이도예요. 요거는요, 일반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볼 필요 없고요. 네, B매치나 아니면은 좀 난이도 높은 일반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강시 주의사항, 요 주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첫째, 천재 강의 수강 전 반드시 기본 이론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기본 이론 안 듣고 천재만 수강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절대 안 돼요. 물론 이거 강의 양이 좀 방대해가지고요, 기본 이론에 천재까지 다 수강할 시간이 없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렇다면은 차라리 천재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이론만 듣고 가는 것이 그나마 나아요. 웬만하면은 기본이랑 천재 다 들어야지 안정적으로 공략이 될 거고, 혹시라도 진짜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기본 이론만 듣고 객관 시간 안 듣고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 다음에 정보표는 요 메일 주소인데 요로 요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정보표 요청할 때 정보표 보내주세요 라고만 하면 내가 무슨 정보표인지 몰라. 객관식 천재 정보표를 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참고로 요 정보표에 필수 문제 리스트도 첨부를 할 거니까 네, 같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일반 공기업은 계산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일반 공기업 전용 문제들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계산기 안 쓰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자, 공기업 회계학은 계산기를 안 쓰고요, 계산을 손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도 공기업 회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다 손으로 직접 푸셔야 된다. 근데 나는 강의할 때 계산기 쓸 거예요. 아니, 나는 빠르게 스피드하게 강의 진행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나는 계산기 쓸 건데 너네들은 계산기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요 심화 문제들은 계산기가 필요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심화 문제는 계산기 쓰면서 푸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일반 공기업은 이제부터는 계산기 쓰는 거 아니에요. 톤으로 풀어봐야 되고, 심화 문제는 계산기 쓴다. 참고로 나는 일반 공기업 문제도 계산기 쓸 거고 이해 좀 해줘. 나 늙어서 이제 머리로 계산 못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답변을 좀 해볼게요. 기본서 연습 문제와 겹치는 문제는 몇 문제인가요? 빵 문제예요. 하나도 겹치지 않아요. 예전에 처음 책을 낼 때 겹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불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겹치는 문제 싹 다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속아내지 못한 겹치는 문제가 한 2억 개 정도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양해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빵 개예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 기본 강의 수강하지 않고 바로 객관식 천재 강의를 수강해도 되나요? 안 된다. 제발 안 된다. 도저히 시간이 없으면 차라리 천재 듣지 말고 기본 강의만 수강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웬만하면 둘 다 듣는 것을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회계학 기본 강의는 수강했는데 시간 관계상 천재 강의는 수강하기가 어렵대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친구도 있고 불가능한 친구도 있고, 요게 가능하다면은 공부에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은 독학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세모 정도로 할까? 참고로 저는 평균적인 수험생보다 공부 능력이 좋았던 것 같아. 참고로 나는 고대 경영학과를 재수 안 하고 갔고요. 공인회계사 시험을 1년 만에 1, 2차 다 붙었거든요. 이 정도면 평균보다는 조금 나았다라고 할 수 있지. 만약에 한 18년 전 정도의 황유나, 공부 열심히 공부하던 시절에 24살의 황유나, 24살의 황유나한테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어본다면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24살의 황유나도 요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24살의 황유나보다 훨씬 공부 잘한다 라고 판단이 있으면은 독학이 가능할 거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나는 황윤아보다는 공부머리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판단했으면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강의 듣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강의를 안 들어도 될 만큼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 안 들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계학 기본 강의에서 심화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뭐 일반 공기업만 노릴 거면 이래도 된다. 근데 객관식 천재에서 심화를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B매치 같은 거를 노리지 않았다가 기본 이론 다 듣고 B매치를 노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천재부터 심화를 공부하는 건 어려워요. 객관식 천재의 심화는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었으면 기본 강의에서 심화 내용을 다시 다 수강하고 다시 요거 공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먼저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고 안 풀리는 문제만 골라서 강의를 수강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네, 잘 풀리는 문제까지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다. 참고로 제 강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전수를 다 풀어드려요. 그리고 다 일일이 순서대로 문제 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수강 후 객관식 천재 수강 중인데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제가 필수 리스트 나눠 드릴 거예요. 이것만 보세요. 그냥 필수 리스트대로. 이것도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거든요. 천재에 있는 거. 다 순서대로 푸니까 네,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기를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반 공기업만 응시할 예정인데 B매치형 심화 문제를 풀어봐야 될까요? 아니에요. 다만 도로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는 좀 일반 공기업인데 문제를 어렵게 내기로 악명이 자자하거든요. 그런 데까지 노리는 거라면은 B매치 심화 문제 보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 다음에 강의에서 모든 문제 풀어주시나요? 당연하지! 다 풀어줘. 순서대로 다 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기는 되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OT 마치도록 하고요. 네, 우리 객관식 강의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